자, 잠깐 얘기했지만 네. 장중에는 급등했어요. 시작할 때도 그렇죠. 보니까 거의 3% 가까이 시작했죠? 그렇죠. 3% 이상 이상인가요? 고점 찍었습니다. 네. 어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많이 사람들이 거론하시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가격의 변화거든요. 발표된 지수를 보게 되면 예상치가 0.4% 상승치를 예상을 했는데 0.2%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이 없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이제 요청을 해서 장시작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 값, 생필품 값이 안정화돼서 너무 기쁘다. 명절이라고 하면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은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가 최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생필품 가격의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 두 번째는 이 모든 물가에 대한 상황은 우리 당과 내가 했다. 이 자평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시장 물가, 금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내용이었고요. 시장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장 초반에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출발 자체가.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죠. 보합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대반등 나오면서 마감가는 한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봐야 될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감 동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마감이 나스닥은 1.45.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동향들을 보게 되면 제가 6시 기준으로 지수를 이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체크해야 될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유럽 증시 상황과 다우지수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내에서 가장 강했던 시장입니다.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25% 정도 바닥 대비해서 최근 상승률이 나왔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 나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강세 현상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반에 이 두 양시장이 보합선 마감을 했거든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채권 시장 동향이 최근 내에 저점을 깼습니다. 물론 살짝 깨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미국의 채권 10년물 국채 가격이 4.3% 고점 찍고요. 최근 내에 저점이 3.8%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마감 지수는 3.8%를 살짝 깨는 3.79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황에서도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안정되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시장에서의 원달러 상황은 어제 상황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워낙 크게 120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합선 마감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됐다고 오늘 전반에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전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 종목들이 윗꼬리를 단 음봉의 모습을 대부분 보였습니다. 네. 월마트가 비교적 강세 현상을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윗꼬리를 단 음봉이거나 아니면 십자 도지를 그려주면서 시장에서 종목들 간의 움직임들은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누적되지 않았나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진행되었다. 미국 시장은 이러한 마감으로 오늘 시장 정리가 됐다라고 전체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상황들을 지수로 이제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럼 내일은 네. 좀 조정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의 모습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야 될 자리고요. 그렇다면 네. 또 한국 시장은 또 역시 선반영해서 와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라고 기대하지만 오늘은 어쩌면 정강후약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전지를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장의 성격이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쉬어주고 눌림목 만들어주고 주식을 못 샀던 분들이 살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목 간의 순환매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2차전지, 어제는 반도체,
그럼 오늘은 전기전자, 뭐 내일은 자동차. 이 업종 순환매 과정을 잘 판단해서 파도 타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흐름의 주식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요 대응 전략은 제가 후반부에 오늘장 전반의 내용들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우리가 또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죠. 예, 급등을 했죠. 3%대. 이게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어제 이제 네. 소부장들, 네. 중소형주들의 그냥 급등이 일어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3%, 마이너스 1%, 3% 이렇게 올랐거든요. 대략 한 16% 정도 올랐고요. 이 상승의 주도형 종목은 엔비디아였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50%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죠. 많이 근데 올랐네요. 잠깐만 시간을 되돌려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10월장에 주가 빠질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치포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그렇죠. 라는 내용으로 최첨단. 네, 엔비디아 주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치포 동맹의 그 반도체 규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반도체 핵심 대형주 종목들은 잠깐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소부장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2차전지 관련주 업종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완성업체들은 좀 쉬어주는 과정이었지만 그동안 안 갔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머리를 드는 모습이죠. 그러면 시장이 쉴 때 오늘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내일도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조정 자체가 움츠린 조정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종목 간의 순환매가 나타날 때 그간의 핵심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 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종목 간의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소재 부품 장비,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들 종목의 상승이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죠. 네네. 다시 한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의 여러 경험들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급락해버리는 이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급 반등도 그냥 일시적인 랠리, 반등 이 정도로 보고 이 판분들이 많아요. 네. 아, 이 정도면 올랐어 하고 근데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가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나? 퐁당퐁당을 잘못했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또 많이 올랐어요. 불안하고 또 고점에 물릴까 봐. 네. 이렇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시장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계속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거든요. 첫 번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금리 상황이 그간의 시장의 최대 악재였습니다. 이 금리 상황의 체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아직 본격적으로 금리가 뭐 인하된 수준에서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간의 상승 각도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시장의 체질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하게 보더라도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 최근에 2160, 2200 상황에서 2500까지 추세선, 그러니까 지난 하락의 저점단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바닥은 찍었고요. 지난 2200, 2160 요 부분이 가바닥입니다. 그러면 지수의 진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완성이 돼야 우리는 진바닥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 과정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의 진바닥을 찍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식을 이미 팔았다 또는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진바닥을 찍는 과정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사셔도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왜?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보다 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바닥은 가바닥의 상승보다 더 큰 랠리를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1400포인트 저점을 찍고 240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가바닥입니다. 그리고 8, 9, 10월장 흔들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1월까지 랠리가 있었죠. 네. 3116포인트까지 2400에서 이 랠리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큰 사이클에서의 가바닥과 진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가바닥을 찍었고 진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저도 확신치는 않으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진바닥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다. 왜? 시장은 의외로 강합니다. 어제 장을 보더라도 지수가 장중 마이너스 상황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플러스로 돌려놨거든요. 물론 일부 종목의 상승이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4848 이럴 때일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사고팔고 4848이래. 나는 요새 그 신인 용어들 보면은 자꾸 어려워가지고. 네, 저도 그러니까 하여튼 떨어지면은 네. 죽고 조금 오르면 팔고. 네. 요것이 잘못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그 조정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버티자. 그겁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네, 아마 최근에도 많이 경험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조금 올랐을 때 팔고 다시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으로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왜? 중간에 쉬었다가 갑자기 주가 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이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 직전에서의 상황으로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으로 주식을 좀 흔들려도 바꿔 타기보다는 현금화하기보다는 좀 지긋하게 가져가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 최선의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나스닥 그 차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나스닥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나스닥 오늘 새벽에 이제 5시쯤에 차트를 캡처를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이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주가를 판단할 때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얘기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네. 저항선이라고 할 때 전고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추세대의 하락의 저점이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이죠. 이 구간이 지금의 고점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딱 걸린 자리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추세가 진바닥을 찍고 해서 어디까지 빠질 때는 지지선, 저항선, 돌파했던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난 고점 라인에서의 가격대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지수 상황은 이 저항선과 지지선에서 흔히 말하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등락의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진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에서의 등락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접근으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체질이 바뀌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까지의 악재로 글로벌 네. 거시적 악재로 봤던 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중 패권 전쟁, 그렇죠. 뭐 거기에 뭐 기술 전쟁이라고 네네.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8.15 머니톡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라디오 헤드라인 내용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확전 조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우려했던 상황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겨울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을 주겠죠. 난방유로서의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 가격의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했죠. 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곡물 가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발현시켰던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곡물 가격은 지금 수확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곡물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3월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파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 요인으로서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이고요. 이제 수확이 끝났고 내년 4월 정도까지는 그 곡물 시세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기간 차입니다. 확전이 부분될 수도 있고요. 좀 소강 상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요소로서는 크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뉴스보다는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회담 내용이었죠. 물론 특별한 그 발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표 이면에 의도했던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될 때 아주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 관련해서 이 정상회담의 내용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진핑이 그 회견 내용에서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쉽게 말해서 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 과거에도 한 1년 한 1, 2년 전에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장은 뭐 상승으로 약간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화답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냉전은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했더니 바이든이 그래 더 이상 우리 싸울 거 없지 않느냐 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회견 전에 그 모두 브리핑이 있습니다. 모두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브리핑을 할 때 미국 기자들이 회견장에 있거든요. 미국 기자 한 명이 그 중국 인권 문제 그 저기 어디죠? 그 인권 분쟁 지역 있죠. 거기. 위구르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등등등 이런 인권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공안이 그 화면을 보시면 그 백팩을 메고 있었던 기자였거든요.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 그 중국 관련 네. 그 언론 언급을 많이 하는 백팩 딱 잡고요. 사람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기자입니다. 확 끌고 회장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거든요.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기자단인데. 그렇죠. 이거는 미국 그 요원이 그 안전 요원이 했다라면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뉴스에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과거에 됐다라면 국제적으로 박싱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미국이 좀 자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상끼리 만났을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회담 이후에 바로 서프라이징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장관회의가 또 남아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중국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의에서 실질적인 내용 우리가 가장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중국의 그 무역 수출 관세 30%에 달하는 관세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철폐시키거나 뭐 유예시키겠다. 뭐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중국 시장 굉장히 그동안에 그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면서 우리 시장과 아주 연동이 가능. 그래서 이 중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그 회견 내용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국의 항생지수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시게 되면 지난 2021년 초 대비해서 한 반토막 났습니다. 지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독일 시장이 최근 바닥 대비해서 25% 올라가면서 가장 강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출발점에서의 지금 진행 과정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가장 강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이 장후반에 되돌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중국 시장의 영향이었거든요. 중국 시장이 바닥 대비해서 최근에 되돌림 현상이 가장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화해 제스처에 진행이 된다는 전제 아래서 또 중국의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그 석유화학 업종,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일회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경제가 성장이 되면 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중국 기반으로 해서 건설 경기 그리고 그 경기 활성화 시즌에 그 산업 경기가 활발해질 때 플랜트 건설 이쪽의 종목들 그리고 전 후방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 그동안 쉬었죠.
자동차 특히 어제 조정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주 최근에 탄력 좋습니다. 요 업종 내에서의 최근 그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요 업종 내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파도 타기 전략, 주가 올라갈 때 한 종목으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의 시점에 따라서 종목 교체 매매를 통해서 좀 빠른 호흡이 가능한 분들이 대응이 가능하겠죠.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파도 타기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조정은 예상된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도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이다라고 전체 오늘장 그리고 길게 보면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제 하여튼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다음 턴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찾아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 이미. 주가가 물론 종목마다 약간의 차는 있지만 그럼 낙폭과대 재료는 어느 정도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추가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다음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2022년도 그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가 지난해 180조, 올해 220조입니다. 그리고 23개월 수출 증가세 추세입니다, 현재. 그러면 두 번째 상승 동력의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경기 체질의 우량화 그리고 여전히 성상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 흐름이 다음 성장 동력의 추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연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재평가 받겠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결국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기업 경기, 기업의 매출, 기업의 장사 잘했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라면 이 부분들이 추가 상승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